자, 공소시효 기산점입니다. 자, 법점은 보죠. 자, 1항 체크하시고, 자, 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된 때입니다. 행위 종료 시죠. 종료 동그라미 치시고, 그때부터 진행됩니다. 예를 하나 적어볼까요? 우리 형법 배우신 분들 쉬울 텐데, 계속범 있죠? 계속범. 자, 계속범은 기소 시기와 종료 시기가 불일치하잖아요. 그쵸? 기소와 종료 시기가 불일치합니다. 즉시범은 일치하는데, 그쵸? 자, 그러면 계속범은 기소시부터 공소시가 진행될까요? 종료시부터 진행될까요? 당연히 종료시죠. 여기 나와 있잖아. 행위 종료시라고. 그쵸? 기소시가 아니다, 이거. 자, 됐고.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범이 뭔지 알죠? 결과 발생을 요하는 범죄를 결과범이라고 합니다. 살인죄라든지 상해죄, 전부 다 결과가 발생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결과 발생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되고, 이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 우리 앞에서 개정됐다 했죠? 그러니까 무거운 죄죠. 무거운 죄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부터 진행됩니다. 어쨌든 중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부터 진행됩니다. 자, 판례 보시죠. 자, 형사법 범죄 행위에는 당해 범죄의 결과까지도 포함되는 취지로 해석됨이 상당하므로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 이 치사상죄가 뭐야? 사상의 결과잖아. 그렇죠? 사상의 결과니까 결과범입니다. 그랬을 때 이 시효는 사상 동그라미. 사상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을 때 이때 행위가 종료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이 뜻이죠. 자, 밑에도 보시면 여기도 치사상죄죠. 교통방해죄고 추락죄고 전부 다 결과범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사상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을 때 행위가 종료되기 때문에 이 행위 종료 시부터 바로 시효가 진행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뭐 거동범 됐고 밑에 미수범 가볼게요. 판례가 있는 곳에 문제 나온다 했어요. 자, 밑에 판례. 소송사기 미수죄죠. 미수죄. 이 경우에는 역시 소송 행위가 종료됐을 때입니다. 그렇죠? 행위 종료 동그라미. 소송 종료 동그라미. 자, 그 밑에 미수 있습니다. 미수범의 범죄 행위는 이게 25조잖아요. 그렇죠? 25조가 뭡니까? 장애미수잖아. 장애미수. 자, 미수범의 행위에는 여기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이게 바로 뭐죠? 우리 미수가 두 가지가 있잖아. 그치? 하나가 착수미수가 있고 그 밑에가 실행미수죠. 그래서 요 미수, 장애미수입니다. 장애미수, 미수범의 범죄 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못했거나 이게 실행미수라고요. 더 이상 범죄가 진행할 수 없을 때 종료가 된다. 그쵸? 더 이상 범죄 행위가 진행될 수 없을 때 동그라미 치시고 이때 종료가 되고 이때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겁니다. 자,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이 그때부터가 어느 때야?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을 때를 말하는 거죠. 즉시범 보죠. 즉시범. 자, 이것은 범죄가 성립한 때 즉시 기소가 되고 종료가 되는 범죄죠. 자, 범죄단체 조직죄인데, 조직 등 구성죄인데, 이때는 이 구성죄는 뭐다? 구성하는 순간 기소가 됩니다. 구성하는 순간 즉시 기소가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단체나 집단을 구성했을 때 구성 동그라미. 그때 기소가 되고 종료가 되는 즉시범이죠. 그때 시효가 진행돼. 성립과 동시란 말은 범죄 성립과 동시란 말은 구성했을 때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요. 자, 반국가단체 구성체도 마찬가지죠. 구성했을 때 기소가 되고 종료가 되는 즉시범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 구성과 동시에 그때 기소가 되고 그때 시효가 진행됩니다. 자,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 변제 계약 공정성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해서 채권 남님이 추심명령을 받았을 때 이때 이제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함과 동시에 기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립함과 동시에 종료가 되고 그때 성립 종료 시기에 일치하지 즉시범이란 말이에요. 즉시범.
그랬을 때 그때부터 바로 시효가 진행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허위 채무입니다. 그렇죠?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그에 기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을 때 이때 요 강제 집행 멘탈죄는 기수가 되고 종료가 된다. 이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이런 얘기고 도주죄 즉시범이죠. 그때는 즉시범이기 때문에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했을 때, 요탈을 이탈했을 때 기수가 되고 종료가 되고 이때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자, 부정수표 단속법이 뭐지? 수표를 발행했는데 수표가 묻어났다는 거야. 그걸 알면서 수표를 발행하는 것이 바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 처벌되는 거죠. 그래서 예금 부족으로 인해서 제시일날 지급되지 아니할 것을 예견하면서 그러면 예견했으면 수표를 발행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수표를 발행한다니까요. 그치? 그랬을 때 바로 이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는 발행하는 순간 이퀄 기수가 되고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거예요. 진행되는 거. 이때부터 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그쵸? 이 지급 거둘 때가 아니다. 지급 거둘 때 따라 하면 틀려요. 그런 얘기입니다. 11년도 승진시험에 나온 거죠. 자, 정당법이네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 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 이러한 죄는 정당 등에 가입하는 순간 즉시 기수가 되고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시효가 진행되는 거예요. 됐어요? 형법 배우신 분들은 뭐 형법에서 뭐 중복되는 판례들도 있는데, 그쵸? 뭐 여기 두 번째, 요 밑에 세 번째는 다 형법에서 나온 판례들이잖아요. 자, 됐고 나머지 것들도 좀 봐두시면 됩니다. 자, 포괄일죄 볼 거예요. 포괄일죄는 포괄에서 하나의 죄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 포괄일죄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 행위가 종료됐을 때 최종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최초가 아닙니다. 최초가 아니라 최종의 범죄 행위가 종료됐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쵸? 여기 보시면 뇌물죄 한번 볼게요. 자, 1월 1일 날 뇌물 받았어요. 수뢰했단 말이에요. 수뢰. 그쵸? 2월 1일 날 수뢰했고요. 3월 1일 날 수뢰했고 4월 1일 날 수뢰했고 5월 1일 날 수뢰했는데 여기서 이제 적발됐단 말입니다. 공무원이. 그쵸? 그랬을 때 자,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이게 하나의 죄잖아. 하나의 죄. 그쵸? 이게 하나의 죄입니다. 포괄해서 하나의 죄가 된단 말이에요. 죄가 5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5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해서 하나의 죄라고. 그러면 공무원한테 좋은 거 특혜 아닙니까? 아니에요. 수뢰액은 이 액수가 5번을 받으면 액수가 합쳐지잖아요. 한 번 받은 것보다 5번 받은 게 액수가 더 많은 거잖아요. 액수가 높아지면 3천만 원이 넘어버리면 특가법이 적용돼 버려요. 형량이 높아져요. 5천만 원 이상이면 집행유예도 못 나와요. 실형받아야 돼. 그래서 죄가 1개가 2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뇌물죄에서는 액수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이게 포괄해서 하나의 죄가 된다 했잖아요. 그치? 공소시효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받은 이때부터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받은 거. 그쵸? 마지막에 가장 최종의 범죄 행위 종료시죠? 이때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거예요. 시효가 진행된다 이 말이에요. 자, 됐어요? 포괄일죄 공소시효는 마지막 최종에다 색깔 칠할게요. 마지막 범죄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된다. 자,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포괄일죄거든요. 이 복무이탈죄는 통산 8일 이상 출근하지 말아야 돼. 공익근무요원 뭔지 알지? 동사무소 근무하는 애들 있잖아. 옛날 방위병. 그쵸? 이 친구들이 아침에 출근해야 되잖아요. 야들은 출퇴근을 하잖아요. 현역 군인은 뭐 군부대에서
군부대 안에서 생활하지만 공익근무 여부는 집에서 출퇴근하는데 이 친구들이 가끔씩 안 나와요. 출근 안 해. 그 안 한 날짜가 통산 8일이 되면 이게 복무이탈제 포괄의 산하의 죄가 됩니다. 자, 볼까요? 그럼 볼까? 이게 보세요. 자, 12월 1일 날 한 번 결건했어. 12월 7일 날도 또 결건했어. 그러다가 1월 5일 날 결건했어. 2월 1일 날 또 결건했어. 아직까지는 네 번만 결건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죄의 포괄일제가 안 돼요. 검사가 기소하려면 통상 8일 이상을 무단 결건해야 돼. 무단 결건. 자, 2월 1일 날부터 해서 2월 4일까지 이곳이 1, 2, 3, 4, 나흘 동안 안 나왔어. 그래도 하나, 둘, 셋, 넷, 7일밖에 안 되잖아요. 아직까지는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3월 5일 날 결건했어. 그럼 며칠이 되는 거야? 8일이 되는 거야. 8일. 그러면 하나, 보세요. 하나, 둘, 셋, 여기부터 3일. 그쵸? 하나, 둘, 셋, 1, 2, 3, 4. 이거 4일이네요. 4일. 여기 하루. 그럼 총 8일이죠? 8일이 되는 거예요. 8일. 그래서 이 8일이 되었을 때, 통상 8일 되었을 때,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제 포괄일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것이 토탈에서 하나의 범죄가 되는 것이고, 그 공소시효는 위 전체의 복무이탈 행위 중에 가장 마지막, 그쵸? 여기지. 여기죠? 3월 5일. 요때부터 요때 요 행위가 끝나게 되는 거고 이때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친구가 8일 이상 출근 안 했어. 그러면 뭐 계속 하면 되는 거지. 3월 5일부터 뭐 3월 20일까지 안 나왔어. 그쵸? 그럼 도대체 며칠 안 나온 거야 이게? 10며칠 안 나온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12월 1일부터 해서 3월 20일까지 10며칠 동안 안 나왔는데 어쨌든 포괄일제입니다. 포괄일제인데 이 죄의 공소시효는 가장 마지막 이 친구의 신병이 확보됐을 때 그쵸? 저기 어디 놀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헌병이 가서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사법원에 세우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요 가장 마지막에 체포가 되어서 신병 확보됐을 때 요때부터 이제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거야. 공소시효 진행되는 게 아니죠. 그치? 법정에 세웠다고 하는 것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던 얘긴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말아야 되잖아. 그치? 어쨌든 간에 가장 마지막에 이 행위가 그쳐졌을 때 이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공소를 안 제기하지 않고 시간이 계속 몇 년간 흘러가게 되면 어쨌든 가장 마지막 행위부터 시효가 기산점을 삼는다는 겁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시효기간은 전체 복무행위 이탈 중에서 빨간색으로 최종 동그라미. 그쵸? 똑같아요. 포괄일제는 전부 다 최종입니다. 여기도 최종, 여기도 최종. 자, 다음 거짓이나 부정의 방법으로 탈북자들 있지? 탈북자라 그래야 되나? 세타민이라 그래야 되나? 모르겠네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정착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나 지원을 받잖아요. 그쵸? 받습니다. 월 몇십만 원씩 받는다 그래요. 자, 이것을 거짓을 통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게 됐을 때는 이 죄의 위반죄가 되는데요. 이때 공소시효는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받았을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최초가 아니고 최종입니다. 자, 그래서 포괄일제는 전부 다 최종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자, 다음 계속범 볼게요. 자, 계속범은 역시 법익침해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자, 판례 보시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장을 개설하는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띠는 것이다.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시장 개설 행위가 계속된다면, 자, 계속에다 동그라미 쳐볼게요. 된다면 무허가 시장 개설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진행되지가 않는다. 진행이 안 됩니다. 침해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언제 진행되는 거예요? 행위가 종료됐을 때. 침해 행위가 종료됐을 때 진행되는 것이지 아직은 침해 계속되기 때문에 침해 행위가 종료되진 않았죠? 종료되지 않았다는 말은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죠. 계속 나와 있지, 계속. 여기도 계속 나와 있어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침해행위 종료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도 진행되지가 않는다. 주차장법이네요. 주차장법을 보면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주차장을 임대하여 주차장 여기 외의 용도로 썼네요. 외의 용도로 썼는데 이게 계속 사용하고 있잖아요. 사용하고 있다는 말은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침해가 종료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시효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사용이다 동그라미 쳐야 되겠네요. 사용이란 말은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용이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마지막에 공범 특칙을 봅니다. 이 조문 체크하시고. 자, 공범에는 최종의 행위의 종료된 때부터 행위 종료시죠? 그쵸? 최종 범죄 행위 종료 시부터 전 공범, 모든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합니다. 왜 이런 조항을 뒀을까? 그치? 일률적 취급을 통해서 처벌의 공평을 하기 위하여 한 사람의 최종 행위가 종료되었다면 다른 공범자 전원에 대해서 시효기간을 기산하면 됩니다. 그쵸? 여기 행위 종료시가 뭔데? 이 행위 종료시가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기산점이잖아, 기산점. 기산점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기산하는 기산점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한 범죄 행위가 종료되었다면 이 친구도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이고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때부터 시효기간을 기산하면 됩니다. 자, 이제 판례 나머지 거 좀 보죠. 자, 무고죄 볼게요. 자,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등의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가 무고죄잖아요. 자, 그 신고된 범죄 사실이 이미 만약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라고 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어디를 갖고 판단한다? 신고시란 말, 신고시를 가지고 무고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겠다는 판례입니다. 자, 이 판례는 형법에도 많이 나오죠.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서 금전을 무이자로 빌렸습니다. 그쵸? 이게 뇌물이지? 무이자가 뇌물이가. 이자에 해당되는 금액이 바로 뇌물인 거지, 뇌물. 그쵸? 이때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부터, 빌렸을 때입니다. 차용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계산됩니다. 차용에다 색깔 칠하세요. 출제 여러 번 됐어요. 올해 승진에도 요 판례 출제가 되었고. 자, 강제집행 멘탈죄를 봅니다. 자, 강제집행 멘탈의 목적으로 채무자가 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허위로 양도했대요. 자, 무슨 얘기냐? 자, A가 채권자입니다. 자, B가 채무자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 채권자가 이 채무자에게 1억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빌려줬으니까 A가 채권자지. 1억을 받아내야 할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B는 A에게 빚을 졌다는 거야. 1억을 빚졌다는 거지. 근데 B가 C에게 또 돈을 5천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어요. 빌려준 적이 있다. 빌려준 적이 있는지 이걸 받아서 빌려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빌려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C가 채무자가 되고 B가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치? 그러면 봐봐요. A가 봤을 때 C를 뭐라 불러요? A는 B를 채무자라 부르잖아요. 근데 BC에 대한 관계에서 C는 B에 대한 채무자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A가 봤을 때는 C가 채무자의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A는 C를 뭐라 불러요? 제3채무자라 부르는 거예요. 제3채무자.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 부른단 말이에요.
자, A가 B에게 야, 너만 나한테 돈 1억 빌려갔는데 왜 돈 안 갚냐? 돈 없대요. 자꾸 자기 만나기를 피하니까 A가 B에 대한 채권, 재산, 부동산, 동산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 해요. 강제집행 기세를 보이니까 B가 C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 5천만 원을 빌려줬다 했잖아요. 이 채권을 D라는 사람에게 허위로 양도를 해버려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형법 시간에 배우는 강제집행 면탈죄가 되는 거예요.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하는 죄란 말이에요. 형법으로 처벌한단 말이에요. 그쵸?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 자, 그랬을 때 요 사실관계 봤죠? 그치? 봐봐요.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으로 채무자인 B가 제3채무자가 C지? 내가 B고 이 친구가 C란 말이에요. B가 C에 대해 갖고 있던 채권을 D에게 허위로 양도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강제집행멸제 성립한다니까요. 그러면 공소시는 언제 진행되냐 이거예요. 언제 진행되냐. 언제 진행될 것 같아요? 허위 양도시부터 진행될 것 같아요? 아니면 B가 C에 대해서 야, 내가 너한테 갖고 있는 채권이 있는데 이것을 D에게 허위로 양도해주자라고 통지를 할 거 아닙니까? 통지.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허위 양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같단 말이에요. 통지시하고 허위 양도시가 거의 같아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가 있겠지. 일단 통지가 먼저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라고 했을 때 판례는 어쨌든 허위 양도시가 아니라 통지란 말이야. 통지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네. 제3채무자에게 채권 양도의 통지가 행해짐으로써 통상 제3채무자가 채권 귀속의 변동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통지할 때. 야, 내가 너한테 갖고 있는 채권 야, 안 됐을 때 좀 허위로 양도하자. 이런 통지를 받았을 때 그때 인식한 시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위험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지시로부터 시효 기산점을 잡습니다. 다음 여기까지가 사실관계거든요. 일단 끊어보세요. 갑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임원들과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게 사실관계입니다. 그래서 검찰로부터 배임죄로 특가법 위반죄, 특경가법으로 위반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이 기소된 시점이 공소시효를 넘어섰느냐, 공소시효 내냐가 이제 다퉈진 거야. 판례는 어떻게 보았냐면 여기 계약 체결 시, 요때 배임죄의 요건이 완성되거나 범행이 종결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이게 즉 계약 체결 시가 아니라는 거야. 시효 기산점이. 판례는요. 요 배임죄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이 의도한 배임 행위가 모두 실행되어야지 이 주식 매수 선택권이 행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치? 모두 행사가 되어야지. 요 선택권이 행사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이 신주가 발행된 시점에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신주 발생신 거예요. 요때 배임죄가 모두 끝났고 선택권이 행사가 되어서 신주가 발행된 시점이 되었을 때 완전 쫑났기 때문에 완전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바로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있지 계약 체결시가 아니라고요.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만으로는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줄에 계약 체결 시점이 아니다. 계약 체결 시점을 범행 종료시로 보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하면 틀려요. 원심 판결은 그렇게 보았는데 대법원에서 깨진 거야.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지? 계약 체결시가 아니다. 기출 한번 냈습니다.
계획 체결시가 아니라 이 판례는 신주 발행 시점으로 보았다. 시효기간을 그렇게 보시고 위에서는 통지시라고 색깔 칠하시면 되네요. 앞 페이지는 다 했지. 자, 그 밑에 판례. 자, 이 판례도 최근에 출제가 됐는데 서적신문 등 기존의 매체에 명예훼손적 내용의 글을 올립니다. 글을 올려요. 매체에다가 올리면 그 게시 행위로서 범행은 끝나는 거지. 게시 행위를 하는 순간 수많은 사람이 글을 읽어보잖아. 그쵸? 그래서 이 게시 행위가 범죄가 끝나기 때문에 요때 시효기간으로 삼습니다. 자, 설령 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명예훼손을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줄에 종료 시기가 달라진다 하면 틀려요. 종료 시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종료가 된다는 거야? 그렇지. 게시행위시. 게시행위시. 즉 봐요. 서적이나 기존 매체지. 기존 매체가 뭔데? 서적이나 신문이지. 서적이나 신문 등 기존 매체에 글을 올리든 정보통신망에 글을 올리든 간에 전부 다 게시행위 시에 범죄행위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때 바로 시효가 진행된다. 달라진다 하면 틀려요. 달라진다 하면 틀리다. 게시행위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달라진다. 이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거 한번 적어보세요. 게시행위라 그랬지? 근데 나중에 이 친구가 글을 올린 친구가 글을 내려. 삭제 시 이제 문제가 크게 발생하니까 나중에 삭제를 한다고요. 본인이 스스로가. 이 글을 삭제했을 때 범죄가 종료된다 하면 틀려요. 기출된 적이 있어요. 삭제 시가 아니다. 아니고 게시행위 시에 범죄가 끝난다. 이때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삭제 시라고 하면 틀린다 그랬어요. 자, 이 판례 볼까요? 자,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죄인데요. 쭉 읽어보시고 여기서 선거일까지 발생한 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은 선거일 후라고 하는 것은 당일 선거일 당일이 아니라 선거일 다음 날을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여기 선거일 후라고 나와 있지? 여기란 말. 선거일 후. 즉 1항 내지 4항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야지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그랬거든. 여기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죄는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만 완성된다 그랬거든. 그랬을 때의 선거일 후라고 하는 것은 선거일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을 말한다. 본 판례가 있는데 그냥 참고로 좀 봐두시면 되겠네요. 색깔까지는 칠할 필요 없고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다. 이 판례는 없을 거예요. 이 판례는 없는데 제가 이제 넣어놨는데 책엔 없다고요. 이건 한번 보세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여기서는 공직선거법이고 앞에는 뭐였죠? 수산업법 협동조합법이죠. 똑같아 내용은. 뭐 법률 이름은 다르지 내용은 똑같아요. 여기서도 똑같이 여기 6개월 경과함으로써 시효가 완성된다는 조항은 똑같단 말이죠. 그렇죠? 여기서 당해 선거일이라 하는 것은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의 투표일을 말한다. 그치? 이는 선거범죄가 당내 경내 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기산점은 여기 당내 경선의 투표일이 아니라 그러면 틀려요.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 후 투표일이다. 그 본 판례가 있어요. 여러분 책이 없는데 일단 적지 마시고 문제집 값 나와 있으니까 그 문제집에서 요 판례 나오면 그때 체크하시면 돼요. 괜히 책에다 지저분하게 쓰지 마시고. 자, 됐죠? 자, 계산 보시면 초일 산입. 자, 그 초일은요.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보통 1일로 산정합니다.
이거 알아두시고. 자, 기간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이날도 시효기간에 산입을 해줘요. 됐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